제7회 새로운 시작 10분.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이 흘렀다. 1954년 가을, 서울의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씨 가족이 살고 있던 판잣집 동네도 많이 달라졌다. 새로 포장된 도로, 전기가 들어온 가로등, 그리고 하나둘씩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들. 전쟁의 상흔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표정도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태수의 바느질 기술은 이제 동네를 넘어 시내에까지 소문이 났다. 작은 판잣집 한쪽을 작업실로 개조해서 재봉틀도 2대로 늘어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단순한 옷수선부터 새 옷 제작까지 이제는 못하는 일이 없다. 특히 아이들 옷 만드는 솜씨는 정말 예술 수준이다. 하루에 50원 이상 벌 수 있게 되었다. 1년 전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골 고객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번 태수가 만든 옷을 입어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온다. 태수 씨 솜씨가 최고야. 다른 데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해줘. 고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태수는 뿌듯하다. 특히 김할머니는 태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태수야, 너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다니.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태수를 자랑한다. 우리 동네에 금손 바느질쟁이가 있어. 못 만드는 옷이 없어.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늘어난다. 어느 날 순례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다. 여보, 대박 소식이에요. 흥분한 목소리다. 태수가 재봉틀에서 고개를 든다. 무슨 일이에요? 순례가 숨을 고르며 말한다. 명동에 있는 동양양복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가 놀란다. 명동의 동양양복점이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양복점 중 하나다. 우리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해서 정식으로 일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순례가 계속 설명한다. 한 달에 고정으로 2,000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대요. 가족들이 모두 놀란다. 2,000원이면 지금 버는 돈의 거의 3배다. 태수는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요? 제가 그런 큰 양복점에서 일할 실력이 될까요?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이다. 하지만 순례는 확신한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걸요. 민호도 아버지를 격려한다. 아버지, 해보세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태수는 순례와 함께 명동의 동양양복점을 찾아간다. 큰 유리창에 고급 양복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태수는 긴장한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정말 내가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순례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격려한다. 당신이면 할 수 있어요. 양복점 사장이 나와서 태수를 맞는다. 5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다. 태수 씨가 그 유명한 바느질 기술자군요. 사장이 반갑게 인사한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솜씨가 최고라더군요. 태수는 겸손하게 답한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장이 태수의 솜씨를 테스트해본다. 고급 천으로 간단한 셔츠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태수는 긴장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한다. 한 땀 한 땀 세심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업한다. 2시간 후 완성된 셔츠를 본 사장이 감탄한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섬세한 솜씨는 처음 봅니다. 사장이 진심으로 칭찬한다. 바느질선이 완벽하고 마무리도 깔끔하고 정말 예술 작품 같군요. 태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저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젓는다.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과 정성이 중요한 거죠. 결국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한 달에 2,000원 그리고 실력에 따른 추가 수당까지. 태수에게는 꿈 같은 조건이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정말 계약했어요. 명동 양복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축하한다. 민호도 많이 달라졌다.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반장님의 눈에 들어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벽돌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벽돌을 쌓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한다. 벽돌 쌓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수평을 맞춰야 하고 시멘트도 적당히 발라야 하고. 민호가 열심히 설명한다. 하지만 재미있어요.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뿌듯해요. 태수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우리 민호가 이제 진짜 기술자가 되는구나. 반장 아저씨도 민호를 인정한다. 이 녀석 배우는 속도가 빨라. 성실하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도 민호를 좋아한다. 민호야, 나중에 큰 기술자 되면 우리 잊지 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민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일당도 올랐다. 이제 하루에 50원을 받는다. 기술을 배우는 대가로 받는 정당한 보수다. 나중에는 하루에 100원도 벌 수 있을 거래요.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가족들이 모두 기뻐한다. 정말? 우리 민호가 대단해. 순례의 장사도 안정되었다. 이제는 단골 고객들이 많아서 굳이 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순례씨 물건이 제일 좋아. 여기서 사면 믿을만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사가 되었다. 하루에 30원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다. 영희는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가 되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다. 특히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 어느 날 또 상을 받아온다. 아빠, 제가 이번에는 전교 2등 했어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준다.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영희를 축하한다. 태수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한다. 우리 영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순례도 기뻐한다. 이렇게 공부 잘하면 정말 의사 될 수 있겠어. 영희가 밝게 답한다. 네,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 될 거예요. 선생님도 영희를 특별히 아낀다. 영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똑똑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착해서 친구들도 모두 좋아해. 학부모 면담에서 선생님이 순례에게 말한다. 영희를 중학교에 꼭 보내세요. 이런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순례가 기뻐한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가을 어느 날 가족들은 옛집 터를 다시 찾아간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주변에 새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었다. 하지만 마당의 코스모스는 여전히 피어 있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피어 있다. 순례가 코스모스 꽃밭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태수도 감회가 새롭다.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영희가 꽃을 따서 머리에 꽂으며 말한다. 이 꽃들이 우리를 기다려줬나 봐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한다. 여기에 다시 집을 지어볼까요? 가족들이 모두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인다. 정말 가능할까? 태수가 계산해본다. 지금 수입으로는 몇 년 더 모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로운 꿈이 생긴 것이다. 저녁에 가족들은 새로 이사한 더 큰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 6개월 전에 이사한 집은 방이 2개나 있고 마당도 있다. 예전의 판잣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식탁도 풍성하다. 쌀밥에 고기 반찬, 계란말이, 김치찌개까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가짐이다. 서로를 더욱 아끼고 각자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태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모두 고마워요. 순례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를 믿고 의지했으니까요. 영희가 밝게 말한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민호도 다짐한다. 네, 우리 가족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태수가 창문 너머를 바라본다. 작은 마당에 심어둔 코스모스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다. 옛집에서 가져온 꽃들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이 가족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꽃피웠다. 밤이 되어 가족들은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희는 여전히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고 이제는 더욱 구체적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민호는 건축기사가 되어 큰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 우리 집도 제가 직접 설계해서 지을 거예요. 순례는 언젠가 큰 상점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말한다. 동대문에 큰 가게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팔고 싶어요. 태수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더 훌륭한 바느질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너희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내 꿈이야. 영희가 의사가 되고 민호가 건축가가 되고 순례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 가족들이 모두 감동한다. 그날 밤 태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가득하다. 가족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미소 짓는다. 전쟁은 이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태수의 건강한 다리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남겨두고 갔다.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모여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코스모스 꽃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피어나는 희망. 작지만 강한 생명력.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조화. 이것이 바로 이 가족이 보여준 진정한 기적이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꽃 피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태수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할 것이다.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꿈을 키워갈 것이다. 순례는 장사터에서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영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의사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일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모여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꿈을 키워갈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희망들을 모아가며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편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이 가족의 이야기. 비록 픽션이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이겨낸 그 시대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을 기억해주세요. 좋아요로 이 가족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가족처럼 작은 희망들을 모아 큰 꿈을 이루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